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흉노에서 삼국지까지 역사의 나비효과라는 제목으로 흉노적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중국 역사와 세계사의 역사적 인과관계의 사슬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목민과 정주민 그 불편한 관계는 이 만리장성으로 대표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만리장성은요, 원래 몽염장군, 진나라 때 몽염장군이 오르도스 지방에 근거를 두고 살고 있었던 흉노족을 만리장성을 쌓고 북쪽으로 밀어낸 것에서부터 유래가 됩니다. 이 만리장성을 쌓고 나서요, 나중에 이 몽염장군이 진시황이 죽은 후에 조고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그도 역시 죽게 되죠. 그가 죽으면서 내가 왜 그렇게 죽게 되었는가 라고 한탄하면서 이렇게 자주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죄는 참으로 죽어 마땅하다. 임조에서 요동에 이르기까지 장성을 말리나 쌓았으니 그러는 동안 어찌 지맥을 끊어놓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이것이 바로 나의 죄이다 라고 그가 몽염열전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몽염장군의 이 말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가 끊어놓았던 것은 과연 지맥이었을까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명사적인 단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만리정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리장성은요, 유목민과 농경민들 사이에서 지독한 심리적, 문명적인 장벽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이를 통해서 수많은 전쟁과 고통을 가져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만리장성은요, 두려움에서 나오는 보호 본능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이 팽창 욕구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요, 빼앗으려는 자들과 지키려는 자들의 첨예한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만리장성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길의 문명, 유목민들이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길을 개척하는 길의 문명과 땅의 정주에서 그곳에서 보호받고 살려고 하는 땅의 문명 사이에 두 문명 사이의 갈등을 첨예하게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이 만리장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만리장성을 쌓음으로 인해서 안팎으로 만리장성 안과 만리장성 바깥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장성 바깥에서 이제까지 단일된 리더십이 없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유목민들이었던 흉노족들에게는 하나의 자각을 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는 우리가 정주민들의 침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우리 터전을 다 잃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두만선우와 그의 아들 묵특선우에 의해서 강력한 제국이 흉노제국이라는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리장성을 쌓아서 흉노족을 바깥으로 밀어냈지만 오히려 반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흉노족이 더 큰 강대한 세력으로 만리장성 바깥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장성 안에는 어떠한 변화를 주었을까요? 장성 안에는요, 이 무리한 토목공사로 인해서 진나라의 멸망이 촉진되고요, 한 제국이 들어서게 되지요. 그래서요, 흉노의 묵돌선우와 한 고조 유방이 만리장성으로 상징되는 두 세력의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백등산 전투에서 한 고조 유방이 비참하게 깨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7일 동안이나 묵돌선우의 유인작전에 의해서 백등산에 갇히게 되었고, 겨우 묵돌선우의 아내인 연지에게 비굴하게 구명해서 겨우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7일 동안이나 갇혀서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사지에서 겨우 탈출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탈출한 이후에 아주 굴욕적인 죄악을 맺게 되죠. 종실의 공주를 연지로 즉 묵돌선우의 부인으로 보낸다. 그리고 해마다 일정량의 무명, 비단, 술, 쌀 등을 곡물로 보낸다. 그리고 형제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아주 굴욕적인 죄악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말이 형제의 나라죠. 사실은 조공을 바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흉노족은 형이 되는 거고 한나라는 동생이 되는 것이죠. 중국 역사에서는 늘 자기들이 조공을 받았습니다만은 이때는 자기들이 거꾸로 이 흉노족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 아주 굴욕적인 위치에 처하게 되고요. 이러한 굴욕적인 조약은 고조 이후의 여태후, 문제, 경제, 우리가 흔히 문경지치라고 하는 그런 태평시대죠. 이때까지도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자, 한나라는 끊임없이 북쪽의 흉노족에게 굴욕적인 조약 관계로 인해서 계속적인 시달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달림의 관계를 끊었던 사람이 바로 이제 경제 다음에 등장한 무제죠. 한무제가 기원전 141년에서 87년 사람인데요.
연대를 따져보면 한 60여 년 동안을 굴욕적인 조공 관계를 한나라가 맺게 되고요. 이 굴욕적인 관계를 자존심 강한 한무제가 끊기 위해서 흉노와 대대적인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무제가 흉노와 대대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사서회랑을 지나서 서역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또 영토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흉노 전쟁을 통해서 한 제국이 이렇게 확대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까지 굉장히 큰 영토를 한무제가 차지하게 되고요. 흉노족의 입장에서는 탈인분지, 즉 타클라마칸 사막 주변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들을 잃어버려서 무역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그들이 놓침으로 말미암아 흉노족의 세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굉장한 영토를 갖는 대영토를 갖는 토대를 이룬 사람이 한무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까지 차지하게 되는 역사적인 근거를 한무제가 마련한 것이 되니까요. 자, 그런데요. 장기간에 걸친 약 43년에 걸친 흉노와의 지리한 전쟁으로 왕실의 재정이 바닥나 버렸습니다. 그동안 문경지치 기간 동안에 착실하게 국력을 키워왔고 내실을 갖춰왔죠.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위무했고 백성들의 생산력이 늘어났고 생산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왕실의 재정이 풍족해졌었는데 43년에 걸친 지리한 전쟁으로 왕실의 재정이 바닥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고육주책으로 한무제가 생각해내는 것이 염철전매제도죠. 그래서 소금과 철을 국가가 통제하게 되고 국가가 독점해서 생산하여 판매하게 됩니다. 소금과 철을 비싸게 팔므로써 전쟁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전쟁을 하는 사이에 43년간의 흉노 전쟁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게 되죠. 인구는 약 4천만에서 2천만 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약 절반의 인구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줄어들게 되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중국 역사에 있어서 아주 질적인 변화를 하나 겪게 되는데요. 이것은 적은 변화가 아니죠. 강력한 상업 통제 정책으로 인해서 상인들이 땅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요. 대규모 토지를 기반으로 한 호족 세력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족 세력들이 땅을 늘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소장민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호족 세력들이 점차 힘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들이 중앙으로 진출하게 되는 것이죠. 한무제는 굉장히 외적으로는 화려한 업적을 쌓은 것 같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삶은 보는 바와 같이 피폐하게 되고요. 원래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통해서 관료체제, 관료중심적인 중앙집권 체제를 마련하고자 했던 한무제의 그런 계획이 흉노전쟁으로 인해서 질적인 변화가 겪게 되고요.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자 윤대의 죄기조라고 하는, 여기 조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는 그런 글을 일컬어서 조라고 하는데요. 죄기조라고 하는 한 무제의 반성문이 이때 발표되어집니다. 자, 그 죄기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짐이 즉위한 이후에 망령되고 그릇된 일을 많이 저질러 천하의 백성들을 근심케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 후회가 막급하다. 오늘 이후 백성을 힘들게 하고 국가의 재력을 낭비하는 일을 일체 중단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흉노와의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자신의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흉노와의 전쟁을 한무제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무제가 죽고 난 다음에요. 한 소제 때 염철회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즉 소금과 철을 국가가 전매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소금과 철을 국가가 독점하는 제도에 대해서 모든 신하들과 모든 학자들이 모여서 대토론회를 벌이게 되는데요. 그 토론회를 일컬어서 염철회의입니다.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흉노와의 전쟁을 끝내고 염철전매 제도를 대폭 완화하고 대신 흉노는 기미정책을 통해서 막아낸다. 이 기미정책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흉노족들을 회유하고 그들을 정착시키고요. 멀리에 있는 흉노족을 대적하게 하는 일종의 이간책이죠. 이게 상당 부분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 아무튼 이 염철회의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정치 전면에 등장하게 되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 호족 세력들이 중앙 정치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나라의 조정의 성격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는 왕의 직권, 전제적인 왕에 의해서 지방의 행정관을 파견하는 관료 중심 체제, 관료 체제에서 염초로이를 주도했던 호족 세력들이 빠르게 성장해서 조정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정은 이제 호족 세력들의 주무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황제가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황제는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해서 중앙의 조정을 장악하는 이 호족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환관과 외척 세력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의 세력을 키우고 의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한나라 조정은 황제를 사이에 두고 호족 출신 관료와 외척, 환관의 권력 다툼의 장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라 조정이 질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강력한 왕권에 의해서 관료 체제가 확립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방에까지 중앙의 왕에 의해서 파견되어지는 관료들이 지방을 모두가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한다면 흉노 전쟁을 통해서 재정을 고갈했기 때문에 이제 호족 세력들이 중앙에 진출해서 조정을 장악하게 되고 이들의 입김이 조정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왕은 또 환관과 외척 세력의 의지에서 견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의 성격이 관료 체제에서 호족과 환관 중심 체제로 질적인 변화를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후한 광무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호족의 문제 때문에 왕망이라는 사람이 개혁을 해서 잠시 신나라가 잠깐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호족 세력과 연합해서 그들을 등에 업은 광무제 유수가 신나라에 의해서 왕망에 의해서 잠시 끊겼던 한 왕조를 재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왕조를 일컬어서 후한 왕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한, 신, 후한 이렇게 연대가 이어져 갑니다. 관료 중심 체제에서 조정은 호족들의 활동 무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거기다가 또 광무제 후손들이요 계속해서 단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한 말 황제의 외척 세력들과 환관들이 실질적으로 권력자가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어떤 냄새가 나나요? 삼국지의 냄새가 슬슬 나기 시작하죠. 자, 외척과 환관, 우리가 십상시로 대표되어지는 외척과 환관들이 폭정을 하게 되고, 자,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고요. 지방의 호족 세력들이 독립하면서 경쟁을 하기 시작했고 이른바 삼국지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호족 세력들이 경쟁하는 그런 삼국지의 시대가 사실은 멀리 따지면 바로 만리장성에서 비롯되었다라고 그렇게 유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흉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나라의 공격과 기미 정책으로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던 흉노는요, 약 200년 후에 유럽 서쪽의 훈족의 모습으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과연 이 흉노족과 훈족이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의문을 던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역사학계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여지죠. 그리고 그 훈족을 이끌었던 탁월한 지도자 아틸라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공포의 대상이었죠. 자, 그리고요. 훈족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연쇄적으로 게르만 민족이 이동을 불러왔고요. 이 게르만 민족이 이동이 결국은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건 만리장성이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많은 비약들이 존재합니다만은 인과관계 그 자체만을 따지고 가면 이런 결론도 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흉노족으로 인한 역사의 나비 효과는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만리장성은 중국 왕조의 질적인 변화를 불러왔는데 중앙집권적인 관료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한나라가 호족 중심의 정치 체제로 질적인 변화를 겪게 만들었고 이 만리장성의 건설은 세계사적으로 흉노족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었고 서양의 고대사가 끝나고 중세로 이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흉노족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역사의 연쇄적인 인과관계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